6.25 전쟁, 한국 전쟁 이야기,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여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지만 우리 민족, 우리 결의에겐 정말 뼈아픈 과거이기에 이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인 만큼 시청자님들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군이 효령 전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정말 하늘이 정말 맑죠. 이쪽 주위로는 보면은 군위 쪽으로 이제 마정산이 있고요. 거기서 내려오면은 관동 삼거리 쪽에 보면은 좌측에, 여기서 보면 북쪽을 바라보면서 좌측에 352 고지, 그리고 우측에 관동 삼거리에서 우측에 303 고지, 거기서 다시 우측으로 좀 가면은 나오리 좌측에 284 고지, 나오리 우측에 국통산, 그리고 강을 건너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박타산이 있고, 박타산에서 서쪽으로 좀 가면은 거기가 매봉산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이쪽 주위에서 가장 큰 전투가 많이 일어났던 데가 바로 매봉산하고 365 고지하고 558 고지,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수류탄을 찾았던 그 558 고지하고 그 옆에 448 고지, 요 네 군데에 가장 많은 전투가 집중됐고, 그리고 448 고지 같은 데서 이제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군인이 사망한, 전사한 곳이 바로 448 고지, 558 고지 주위인데, 이쪽으로도 제가 집중적으로 금속 탐지기를 가져가지고 흔적들을 찾고 있습니다.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이 2024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가산입니다. 가산은 1950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북한군 14연대가 침투해가지고 저기를 근거지로 이쪽 주위, 그러니까 741 고지, 558 고지, 448 고지, 522 고지, 492 고지, 452 고지, 요까지를 게릴라처럼 기습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아군하고 고지 쟁탈전을 벌였던 요런 데입니다. 쪽 주위로 6.25 때 이제 전쟁에 대한 그 기록들, 영상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다가 이 6.25 관련 영상을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달라고 했더니 개인한테는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전쟁 유품들,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다니기를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이거는 박격포탄 삑살이 나는 거, 불발탄이 아니고 터지긴 터졌는데 옳게 안 터지고 이래 되는 거고요. 요런 건 뭐 탄창 같은 거고, 요런 거는 50 탄피, 요거는 북한군 탄피입니다. 소총 탄피. 요건 아군 소총 탄피. 이런 것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요런 거는 항공포탄의 이 파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요거는 건총 탄피하고, 아무래도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탄피인지, 칼빈인지 아니면은 북한의 따발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탄피들. 이런 걸 모으고, 제가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은 6.25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영상을 좀 중간중간에 삽입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상을 구하기 힘드니, 혹시라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개인분들 보니까 6.25 때 그 영상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영상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의 존재를 아시거나 안 그러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0년 8월 14일 13시 30분부터 8월 29일 이른 새벽까지 약 15일간의 한국전쟁 군위군 효령면 일대 전투 기록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만 끝끝내 빼앗기지 않았던 매봉산, 그리고 365 전투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에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전투에서 수많은 장병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북한군 포로를 잡고 보니 다름 아닌 남한의 피난 못 간 청년들이 대부분이었고, 더군다나 그들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풀풀 나고 비틀비틀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겁먹은 병사들에게 독한 술을 잔뜩 먹인 다음 등 뒤에서 독전대가 총부리를 겨누며 전진하라우
돌격하라고 공격을 강요하는 아주 악랄한 수법을 북한군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짜자잔, 때는 바야흐로 1950년 8월 4일 01시 땡땡분, 국군 5개 사단과 미군 3개 사단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제 막 방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야, 삼천리 강산은 폐허로 변하였고 영토의 90%를 북한에게 뺏겼지만 북한군은 질풍노도와 같은 전진을 지연시키면서 그들의 전투력을 야금야금 고갈시켜 나가는 작전을 지금까지 한국군과 미군이 이어왔습니다. 이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전투력을 충분히 키운 연합군은 반격의 실마리를 여기서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전투,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군이 지연작전 기간 중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군은 산악지대에서는 매우 뛰어난 전투 기량을 발휘하지만 평평한 장애물이 없는 평야지대, 즉 개활지에서 강력한 화력 앞에 놓이게 되면 대단히 쪼그라든다,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앞세운 미군은 낙동강 서쪽의 강변을 따라 배치되어 북한군의 주특기인 포위 전술을 구사할 수 없게 하였으며, 반면 산악지대 전투 경험이 있는 국군에게는 외관에서부터 안동 남쪽 청송 영덕까지 이르는 150km 산악지대 방어선을 편성하여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당시 국군은 병력은 갖추었지만, 그러니까 병력 숫자는 충분히 있지만 화력과 기동력이 빈약해 해가지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소총과 수류탄만으로 싸워야 되는 아주 어려운 전투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8월 공세에서 북한군 5개 사단이 향하는 곳은 대구, 오직 대구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짜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둥. 1950년 8월 4일 X선으로 잡았던 방어선은 8월 12일 Y선으로 후퇴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8월 12일부로 국군 제6사단에 부여된 방어지역은 대한민국의 국군을 좌우하게 되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김종호 대령, 이때는 대령이 사단장이었습니다. 김종호 6사단장은 심사숙고 끝에 전투력이 열세인 아군의 필사의 각오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위천을 뒤에 두고 적을 맞는 배수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다, 여기를 뺏기면 우리 죽자, 같이 죽자, 물에 빠져 죽자, 이런 각오로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군 제6사단이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자 피난을 준비하던 군의면, 의흥면, 효령면, 신령면 주민들이 피난 준비를 잠시 미루고 정성스러운 주먹밥을 만들어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진지 구축에 필요한 연장들을 제공하였으며 보급품을 날라주고 이쪽 지역의 지형지물을 설명해 주는 등 대단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7년대는 금매동에 본부를 두고 응봉산 352고지 303고지에 이르는 8km 방어지역을 형성하였습니다. 8월 13일부터 25일까지 북한군 제1사단은 효령 대구 축성상에 집중 투입하여 돌파구를 찾는데 성공하는 듯 하였지만, 거기에 맞선 국군 제7년대, 그러니까 6사단 7년대죠. 7년대 장병들의 죽기 살기 필사의 각오와 국군 제5연대와 기갑연대를 국군 제6사단에 배속한 육군본부의 진군 편성으로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8월 13일 좌인접 제1사단 제11연대는 이날 새벽 북한군 제13사단 선봉대, 본대가 아니고 선봉대의 공격을 받아 3개 대대가 다부동 쪽으로 철수하여 국군 제7연대는 좌측방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제2대대는 392고지와 273고지로, 제1대대는 매봉산 자단의 224고지 일대로 방어진지를 재편성하였습니다. 효령은 다부동, 대구, 그리고 신령으로 통하는 적의 예상 접근로로서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303고지와 성동 사이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제7년대, 제3대대는 제9중대와 제11중대장들에게 마정상 점령을 명령하였으나 먼저 점령한 북한군으로부터 불의의 사격을 받고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8월 14일 13시 30분 제7년대, 제3대대, 제11중대는 쳐들어오는 즉 1개 대대 규모와 2시간에 걸친 근접전 끝에 격퇴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한 이후 첫 교전을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박수! 1950년 8월 15일 김일성은 광복 5주년인 8월 15일까지 대구를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은 유달리 맑고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방공호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장병들은 머지않아 동이 튼다는 안도감에 기지개를 켜며 들어는 호밖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포성이 울리고 포탄이 날아들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더욱 강하게 도를 더하여 40분 이상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1분이 1시간같이 길게 느껴지던 그때, 바로 그때 T-34 전차 세대가 병청교를 건너오고 그 뒤를 따라 북한군 대병력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의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아군의 사격이 시작되고 새로 지급받은 3.5인치 로켓포로 선두 전차를 주저앉히자 뒤따르던 전차들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포격만으로 보병을 지원하였습니다. 아군의 사격이 시작되자 적들은 일제히 흩어져 전투 대형으로 산계하여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격 자세로 취하는 이 상계해가지고 각계약진으로 아군 진지를 향해 접근하였습니다. 전투가 점차 치열해지더니 백병전이 전개되고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일부 병력으로 성동에서 303고지에 배치된 제3대대를 정면에서 견제하면서 전차로 증강된 2개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효령 일대에 집중 투입하여 병력 손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파상 공격으로 효령으로 진군하여 끝내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14시경에는 제2대대가 지키고 있던 건너편 273 고지로 진출하였으며 여기서 273 고지라는 것은 상주 영청 고속도로에 효령 터널이 있는 바로 그 산입니다. 북한군은 매봉산 좌단 224 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제1대대를 공격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화력으로 견제만 하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전진하는 데만 온갖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273 고지를 방어하던 제2대대는 수차례에 걸친 육박전을 펼치며 4시간 동안이나 방어진지를 고수하였지만 18시경 마지막 남은 수류탄 한 발과 탄약 한 발까지 바닥이 나자 울분을 삼키면서 174 고지로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392 고지에 배치된 1개 소대는 철수 시기를 놓치게 되어 그곳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참 1개 소대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굉장히 불안하게 됐다는 거죠. 북한군은 전술적 요충지인 효령과 273 고지를 점령하였지만 무리한 공격으로 전투력을 가다하게 소모하고 더군다나 성동에서 303 고지와 매봉산이 한국군 장악하에 있었기 때문에 병력 증원과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령 273 고지선에서 일단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장병들은 지난 지연작전 기간 중 화염병으로 전차를 공격하여 상당한 효과를 본 터라 북한군의 절대지존인 탱크라고 하죠. 전차가 진격해 오더라도 전차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8월 15일 밤 21시경 제7연대 제2대대는 수색대 2개 분대를 침투시켜가지고 273 고지 탈환을 노리게 됩니다. 낮은 포복으로 살금살금 개인호에 접근해보니 북한군은 드르렁 코를 골며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죠? 이게 웬 떡인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살짝이 코를 대보니 북한군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어려운 작전을 전개할 때마다 병사들, 특히 남한 지역에서 보충한 의용군들에게는요, 그들이 말하는 의용군들이죠, 술을 잔뜩 마시게 한 후 전투를 하게 하는 아주 악랄한 수법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이래 보면은 일본의 가즈가미 특공대나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관우가 다이다이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조조가 뜨뜻한 술을, 독한 술을 한 잔 주잖아요. 이걸 받아 마시고 의리하게 붙들어 가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북한군이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수색대원들은 대여섯 개씩 목표물을 분산 담당하여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고 함성을 지르며 총을 쏘아대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다다다다다다 꽝꽝꽝. 술에 취해 잠에 취해 비몽사몽 정신도 놓아버린 채 후다닥 걸음아 날 살려라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버리고 단 10분 만에 273 고지를 완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자, 고지 탈환을 전해들은 대대에서는 미리 대기시킨 1개 중대를 273 고지에 투입하여 역습에 대비하였고 392 고지에 고립되었던 1개 소대도 대대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1대대도 효령을 탈환하고 적을 격퇴시키는 전가를 올렸습니다. 1950년 8월 16일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 방향이 효령에서 신령으로 진출하지 않고 273 고지로 지향된 것을 보고 의흥면소재지 D산에 투입하였던 제19연대, 그러니까 제6사단 제19연대 제2대대를 의흥국민학교에 대기 중인 차량편으로 신령을 거쳐 금매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19연대 제2대대를 제7연대에 배속시키는 거죠. 제7연대는 제19연대 제2대대를 273 고지 남동쪽 1.5km 지점인 금산에 배치하였습니다. 남천과 사창천이 합류하는 부근 일대를 방어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인 금산에 배치하여 방어 중심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남천은 위천에서 갈라져 가지고 위천은 우보, 의흥 그리고 고로 쪽으로 흐르는 이 강이고요. 거기서 갈라져 나온 남천은 위천은 남쪽에 있어 가지고 관동 삼거리에서 갈라져 가지고 위천의 남쪽으로 흘러 가지고 효령 삼거리를 지나서 북해 쪽에서 흘러서 내려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창천은 좀 작은 소도랑입니다. 요거는 짧기 때문에 실제로 전투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이 한낮에 건너오게 되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조준사격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이 사창천은 흘러가지고 지금 군이 하나로마트를 지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응추리로 올라오는 바로 522고지, 492고지, 그리고 448고지, 558고지 이 양쪽으로 흐르는 요게 바로 사창천입니다. 제19연대 제2대대는 8월 16일 03시에 개시될 여명 공격을 위하여 공격 개시선으로 이동 중 대대장 김재선 소령이 유탄에 맞아 후송되는 바람에 제5중대장 김욱전대위가 대대장 대리로 공격 지휘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밤에 대대병력이 남천을 건너야 되는 그 불리한 기동로를 고려해가지고 김욱전대위는 그러니까 대대장 대리죠. 대대 주력을 공격 대기선에 남기고 5중대 자기 중대만을 지휘해가지고 좌측으로 우회 공격하여 1개 소대 미만의 적을 격파하고 남산을 완전 정복하고 방어진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8월 16일 새벽 북한군 제1사단 제14연대는 전차 3대를 앞세우고 아군 진지를 향해 맹렬한 포격을 가하며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군 2개 연대가 성동에서 303고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제7연대 제3대대와 매봉산 서쪽 기슭 224고지에 위치한 제1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전진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신속히 매봉산을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전차로 증강된 3개 대대병력이 연속적으로 돌격을 반복하여 육박전을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 8, 9시간 동안 계속된 육박전이 펼쳐지자 진지 주변은 피로 물들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매봉산 전투가 치열했죠.
수적인 열세에 놓인 아군은 피로도가 한층 더 빨라지며 전세가 불리하게 변해가자 제1대대장 김용배 중령은 병력 손실을 줄이고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 매봉산 8부 능선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약 1시간 후 수색대로부터 북한군이 진내에서 재편성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바라던 역서부 기회가 왔다는 판단을 하여 포병 지원을 요청하고 대대장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여 맹렬한 화력을 집중하면서 과감하게 돌격을 감행해가지고 단숨에 174고지 방어선을 탈환하였습니다. 거의 뺏기자마자 바로 북한군이 정비하는 동안에 다시 뺐었다는 거죠. 273고지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제2대대는 수차례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나 좌측방에서의 기습 공격이 워낙 세가 강해 제19연대 제2대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장군동을 거쳐가지고 365고지로 철수하여 거기서 급편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국군 제7연대 제2대대는 273고지를 내주고 365고지로 후퇴한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군이 5번 국도를 따라 신주막으로 갈지 아니면 908번 도로를 따라 북의 신령선으로 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동에서 303고지 사이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제3대대는 17일 02시를 기해 철수하여 매봉산 북단의 217고지와 매봉산 8부 능선 사이로 후퇴하여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1950년 8월 17일 12시경 정오경 북한군은 전차로 증강된 제14연대를 장군동 일대까지 진출시켰고 일부 병력을 가산산성까지 침투시킴으로써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및 제1사단의 측 후방이 다 같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북한군도 주 공격부대가 다부동에서 8월 공세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후방인 효령의 국군 제7연대 병력이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측방이 노출되어 모든 작전 행동이 제한되기는 마찬가지 상태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군 제1사단은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지고도 공격 개시 3일이 지난 17일 오전까지 제7연대의 방어지역을 돌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공격을 일시 중단하고 재편성, 재배급 등 부대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에 저거 대대적인 공격 징후라고 판단한 국군 제7연대는 365고지에 집결한 제2대대로 하여금 그 서쪽 1km 지점인 장기 이동 마을회관 뒤산 무명고지로 이동하여 제19연대 제2대대와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대대끼리 연대 방어지대 좌측방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8월 17일 정오가 지나자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며 햇볕이 이글거리자 헛속에 들어가 있던 장병들의 고충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였다고 합니다. 차라리 공격을 해오면 무더위를 잊고 싸우기라도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15시가 되자 마침내 북한군의 포문이 열리고 매봉산에 있는 제3대대를 향해 공격이 개시되었습니다. 병수동 일대에 상계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북쪽에서 제3대대를 견제하고 224고지와 효령 일대에 전개한 1개 대대가 제1대대 정면으로 각계약진하면서 육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차례에 걸친 공격에도 제3대대가 끄떡없이 방어하자 북한군의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공격력의 동력이 약해진 북한군은 해질 무렵 224고지에서 효령 일대로 철수하게 됩니다. 한편 장군동에 전개한 북한군 제14연대는 주변의 2개 연대와 보조를 맞추어 음지나실마을 뒤산에 배치된 제2대대 정면으로 접근하였으나 사창천을 건너야 하는 불리한 지형 때문에 많은 손실을 내고 돈자되었습니다. 여기서 돈자란 기가 꺾이 가지고 주저앉았다는 말입니다. 전진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1차 공격이 실패하자 분대 규모로 분산하여 사창천을 건너 아군 포화의 사각지대인 131고지로 집결하여 2시간 후 주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정면에서 공격을 개시하고 일개 소대병력이 고지 마을을 경유하여
계곡을 따라 국군 제2대대의 후방으로 침투하였습니다. 정면의 적과 교전 중 갑자기 후방에 출현한 적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되자 혼비백산 혼란이 일어나고 뿔뿔이 흩어져 365 고지에서 철수하여 금매동 삼실마을에 집결하였습니다. 앞불사 365 고지 북쪽 금산에 배치된 제19연대 제2대대는 완전히 고립되어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위급하게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 된 그런 형상이죠. 그런데요, 다행히 북한군은 이 고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8월 18일 04시경 제7연대 제2대대장 김종수 중령은 365 고지 재탈환을 위한 역습을 개시하였습니다.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좀채 전진하지 못하자 포병 지원을 요청하여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진중 사격을 가자 그토록 악착같이 저항하던 북한군은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제히 돌격을 단행하여 17시 20분경 기어코 365 고지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역습 개시 이후 장장 13시간 20분이나 영혼이 털리는 전투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19연대 제2대대는 금산에서 무명고지로 이동하여 제2대대와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습니다. 제19연대 제2대대는 금산에서 무명고지로 이동하여 제2대대와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습니다. 1950년 8월 19일 이른 새벽부터 북한군 제1사단의 2개 대대가 금산을 통하여 365 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 군은 공군 폭격기의 근접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공군 폭격기의 근접 지원을 받았지만 하루 종일 굶으며 싸운 제2대대는 계속해서 증강되는 적의 공격을 끝내 감내하지 못하고 감당해내지 못하고 포병의 엄호를 받으며 365 고지 동남쪽 1km 지점에 위치한 무명고지로 철수해가지고 급편성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됩니다. 제2대대가 철수하자 제19연대 제2대대도 365 고지 남쪽 2km 지점 452 고지, 452 고지로 이동시켜 북한군의 남하에 대비하게 됩니다. 한편 매봉산의 제1대대 및 제3대대는 하루 종일 교전하면서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20일 새벽 제7연대 제2대대는 365 고지 8분 응선까지 정숙 보행을 하여 접근한 뒤 돌격을 개시하여 잔당들을 소통하고 365 고지를 세 번째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452 고지에서는 제19연대 제2대대가 09시경 치열한 육박전을 벌이다가 적의 협공에 둘 하나하나 고지로 철수하였다가 1시간도 안 돼 적이 재편성하기도 전에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재탈환하게 됩니다. 자, 이쯤 낙동강 방어선 전황은요, 영산 전투에서 미군 제24사단이 북한군의 파상 공격에 한때 빼앗겼던 주저항선을 다시 회복하였고, 기계 안강 포항지구에서는 국군이 방어에 성공하자 소강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북한군 1개 대대가 국군 제7연대 제2대대가 지키고 있는 365 고지 탈환을 목적으로 파상 공세를 감행하게 됩니다. 365 고지 접근로에는 피해가는 시체가 쌓이고 피로 물들었으나 제2대대는 한치의 후퇴 없이 방어진지를 사수하게 됩니다. 8월 22일 북한군 제1사단은 그동안 주간의 전투에서 전가를 올리지 못하였고 유엔군의 전폭기의 근접 지원을 받는 한국군의 화력을 감당해내지 못하자 주간 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그때부터는 야간에 주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날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려 장병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흠뻑 젖으면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과 손발을 닦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자 365 고지 일대에 공격 준비 사격이 집중되고 30분이 지나자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적병들이 만세를 부르며 돌진해 오기를 3차례, 그 이후에는
돌격하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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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독전대의 고함 소리만 들릴 뿐 더 이상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기세가 꺾인 것을 감지한 제2대대는 방공호를 뛰쳐나와 6, 7부 능선에 산재한 적을 무찌르며 그 아래 골짜기까지 격퇴시켜 나갔습니다. 1950년 8월 24일 첫 번째 매봉산 정탈전이 전개된 지 2일이 지난 8월 24일 늦은 밤 병수동 배방골 남쪽에 배치된 경계초소를 우회하여 접근한 증강된 북한군 1개 중대 규모가 기습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한국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한 기습에 매봉산 북쪽 능선을 뺏기고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칠흑 같은 야밤에 그야말로 육탄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적군과 아군 병력이 뒤섞여서 머리를 만져봐야만 비로소 피하가 쉽결되는 어둠 속에서 찌르고 찔리는 차고 부딪히는 정말 처절한 백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한때는 적의 일부가 고지 정상의 대대 간축소까지 접근하였지만 대대장 이하 본부 요원들과 대대 수색대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교전 도중 북한군은 갑자기 철수해버렸습니다. 그 직후 그러니까 03시경에 역습을 감행하여 5시간 뒤에는 매봉산 북단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방어진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습 도중 대대장 이남우 중령이 부상당하여 후송되고 후임의 조한섭 소령이 대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50년 8월 27일 제7연대 제3대대의 우측방 제2연대 제2대대가 269 고지까지 밀려버려가지고 사단 주저항선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방어진지의 우단을 봉산동 원당마을로 전환하고 그곳에 병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23시경 제5연대 제1대대는 진내로 돌격해 오는 적 1개대대와 백병전을 벌이다가 사상자가 속출하고 병력이 분산되기 시작하자 하는 수 없이 492 고지의 남동쪽 2km 지점에 위치한 318 고지로 철수하게 됩니다. 제7연대 제3대대 장병들은 확장된 방어지대에 개인호를 깊게 파는 등 진지 사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게 됩니다. 이게 악수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루 종일 중노동과 전투에 시달린 장병들은 이날 밤 자정이 지나자 모두 깊은 잠에 나가 떨어져 누가 업어가도 모를 지경으로 깊고도 깊은 꿈나라를 헤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적의 여명 공격이 시작됩니다. 정신없이 골아떨어진 아군은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해보고 어이없이 매봉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좌우 능선에 배치된 2개 중대가 진지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대는 이를 발판으로 진지를 뺏긴 지 1시간 이내에 과감한 역습으로 주저항선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 매봉산 일대는 간혹 적의 요란한 사격만 가해질 뿐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8월 28일 01시 20분경 매봉산 북단 217 고지에 소규모 병력을 침투시켜 아군의 반응을 살피면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린 뒤 반대편 남쪽 능선에 배치된 제10중대 정면에 증강된 1개 대대를 투입하여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아군은 이미 적의 침투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적이 오자 강렬한 사격으로 대응을 하게 되자 북한은 그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주랭랑 쳐버렸다고 합니다. 제7연대는 적 제3연대의 계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매봉산을 끝끝내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29일 이른 새벽 제7연대는 사단의 작전 명령에 따라 적의 압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 방어지대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죽음으로써 지켜온 매봉산과 365 고지를 놔두고 떠나야 하는 장병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였습니다. 매봉산 365 고지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국군 제6사단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 그러니까 가산 산성 전투와 558, 448 고지 전투에서 우리 기갑연대와 북한군 제14연대의 치열한 전투 이야기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쟁 기록을 바탕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 영상 자료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편집이 좀 더 리얼하게 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전쟁 영상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면은 다음 컨텐츠를 위하여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가을쯤 돼가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다시 6.25에 관한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낙동강 방아선 전투,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의성 전투, 그리고 군위 효령 전투, 그리고 팔공산 가산 전투, 그리고 신령 조림산 전투, 그리고 신령 전투, 영천 전투, 요런 게를 이제 시리즈로 만들어 가지고 의성 전투까지 막 가까이 있는 것들을 모아 가지고 내년 보훈의 날 이전에 올 가을이나 겨울 좀 시간 날 때 착착 준비해 가지고 하나씩 시리즈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영상은 6.25 관련 영상을 혹시 갖고 계시는 분이나 관련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도와주신다면, 컨텐츠를 위해서 영상을 제공해 주신다면 더 빨리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일이 산을 쫓아다니면서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영상에 삽입해가지고 실제로 이쪽에 있었던 전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